자, 지금부터 제약주를 볼게요. 실질적으로 제약주를 보게 되면 제가 제약주가 안 끝났다고 그랬죠. 제약주가 안 끝났고, 우리 멤버님들한테도 제가 제약주는 꾸준히 관심 가지라고 알려드렸어요. 자, 신규로 가입하신 멤버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가입하신 멤버님들은 반드시 8시 30분에 제가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8시 30분에 참석하시면, 물론 제가 얘기한 종목들이 바로 뛰진 않아요. 바로 뛰지도 않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전체 많이 올라가거든요. 우리는 실질적으로 시장이 안 좋은 3주 동안에도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었고, 어제도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그 8시 30분에 장초반 잠깐만 썸네일이 뜰 거예요. 썸네일 뜨게 되면 꼭 참석해 주시고, 여기 8시 30분에 뜰 거예요. 그러니까 VIP 이상 메모 가입하시면 꼭 참석해 주시면 이렇게 중간중간 특히 커뮤니티 게시판에 알림 설정 꼭 해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어제 전부 다다 인피니트 헬스케어, 유비케어, 비트 컴퓨터, 제일파마홀딩스, 뭐 제일약품처럼 전부 다다 15%, 16%씩 다 날라갔죠. 자, 근데 제가 제약주를 잘 보고 있으라고 그랬거든요. 그건 이유가 있어요. 오늘 제가 아침에 초반에 이제 이렇게 멤버 광고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은 전 멤버분들 많이 모아서 같이 주식을 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그게 제 꿈이기도 하고, 왜 사람이 보통 꿈이 있잖아요. 그죠? 저는 이제 나이도 좀 있기 때문에, 인생의 후반을 이렇게 멤버님들하고, 우리 멤버님들과 같이 주식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근데 실제로 제가 주식이 올라가고 떨어지는 걸 맞추지 못한다고 그랬죠.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는 주식의 신이 아니에요. 주식의 신이라는 것도 없고, 주식을 올라가고 떨어진다는 걸 맞춘다는 것도 불가능할 뿐더러, 그걸 맞춘다고 또 어떤 그 대가를 바라보면 안 되겠죠. 단지 우리는 공부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저희 멤버님들도 당연히 제 그 멤버방이 공부방이라고 생각해요. 여기는 주식 공부하는 방이구나. 그런데 이렇게 공부를 했을 때 좋은 점이 뭐냐면 딱딱 집어서 올라가는 걸 맞추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다 급등하거나 다 많이 올라가죠. 실질적으로 잘 안 움직이고 가만히 기다려도 다 언젠가는 다 뛰어요. 제가 항상 이제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데 오늘 안 뛰면 내일 뛰고 내일 안 뛰면 내일 모레 뛰고 내일 모레 안 뛰면 더 뛸 겁니다라고 알려드려요. 대표적으로 제약바이오 보기 전에 알로코 한번 볼까요? 자, 알로코를 보면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처음에 알로코를 제가 얘기한 자리가 여기예요. 이 거래량 우리는 작은 거래량의 변화를 잘 보고 있으라고 했죠. 자, 거래량의 변화를 잘 보고 있다고 보고 있으라고 했던 얘가 딱 11월 7일부터 11월 16일 10일만 참았으면 주식은 믿고 참고 기다리는 게 중요해요. 10일만 참았으면 이 수익을 얻죠. 이게 거의 상한가 근처에. 자, 그런데 여기서 못 샀을 때 내동매매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두 번째 살 기회를 줬는데 어디가 되냐. 물론 분할 매수를 꾸준히 해놓으신 분들은 좋아요. 그러면 일봉을 보지 말고 월봉에서 장기적인 지표인 5개월 선만 깨지 않으면 이 근처가 굉장히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된다고 제가 알려드렸어요. 주봉에서도 마찬가지고 20주선만 깨져야 친구가 조정권이 들어오는 거일 때 다시 뛸 수 있습니다라고 알려드렸거든요. 물론 이게 뛸지 안 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거라고 그랬죠. 거래량. 이 거래량을 실으신 분들이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매집해서 차익실을 여기서 한다? 말도 안 돼요. 세력들이 그렇게 해가지고는 뭐 이자도 안 나오죠, 뭐 그죠? 아마 사무실 운영비도 안 나올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 어딜 가야 되냐? 아무리 못 가도 여긴 가야 되고 이런 데를 가야 맞아요. 자, 그래서 알로코를 제가 믿고 참고 기다리라고 그랬죠. 여기서 사신 분들도 기다려도 되지만 여기서 사신 분들도 분할 매수해놓고 가만히 기다리면 물론 이런 데 가면 더 사면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자, 그런데 어차피 시간의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시간의 상한가를 깔끔하게 10%를 마무리했고 159만 주가 대기 물량. 이 얘기는 오늘 굉장히 크게 급등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잘 버티신 분들은 굉장히 축하드리고 대신에 신규로 들어가기에 이제 부담되죠. 시간에 뛴 종목을 신규로 쫓아가서 하지 마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시간에 뛴 종목 찾으려면 또 얼마든지 찾죠. 이렇게 주가 시세 보고서 뭐 이렇게 시간의 종목 보면은 어제 뭐 시간에 상한가 간 거 막 엄청 많죠. 지금 알루코, 워닝 뭐 많고 이제 뭐 이제 거래량이 없이 올라간 FHZ 같은 것도 있고 뭐 시간에 상승한 것도 많죠. 보통 왜 리딩방 하시는 분들이 이제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 꼬실 때 이런 걸로 꼬시죠. 시간에 막 급등한 거 막 아침에 문자 보내가지고 급등할 거라고. 당연히 급등하던 시간에 떴는데 그러니까 시간에 뛴 종목을 쫓아가서 하지 말고 이젠 늦었다. 이해하시면 돼요. 주식이 뛸 때 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동매매라고 하죠. 주식이 뛰기 전에 숨어 들어가서 이게 조용할 때, 거래량이 조용할 때 숨어 들어가서 거래량이 시끄러울 때 팔아야 되는데 많으신 분들이 왜 거래량이 시끄러울 때 누가 그러는데 주식은 거래량이 중요하대. 그러니까 거래량이 터질 때 사야지 하면서 거래량이 쫙 터질 때 사거든요. 그게 아니라 거래량이 터져야 좋은 건 맞는데
거래량이 터지기 전에 숨어 들어갈지 않은 것, 즉 작은 거래량의 변화를 볼 줄 아는 게 사실은 주식에서 훨씬 더 중요해요. 특히 더욱더 중요한 게 추세죠. 이 추세가 굉장히 중요하고 WHO와 중국의 방역조치 완화로다가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부분이 큰 우려 부분이라고 합니다. 올겨울 최대 확진자를 또 경신했어요. 그만큼 다시 한번 코로나 관련주들, 특히 제약주들이 각광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재감염이 늘고 있고 변이가 확산이 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건 그런 거예요. 예전에 코로나 진단키트라든가 제약주들은 어차피 엄청난 시세를 한번 줬었죠. 우리 코로나가 발발을 하면서 20년도 3월 달이에요. 코로나가 발발을 하면서 이렇게 쫙 올라갔었어요. 그죠? 그러다가 지금은 제약주가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죠. 이렇게 쫙 바닥을 치고 있다가 다시 여기서 돌아가는 거예요. 물론 예전만큼의 영하를 차지하긴 힘들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살짝만 반등해줘도 보통 30%에서 40% 이 정도의 수익률이 나오죠. 미국에서 중국에 좀 손을 내밀었는가 봐요. 우리가 좀 도와주겠다. 화이자 같은 거 보냈는데 거절했다고 그러죠. 거절했는데 자, 독일은 보냈습니다. 중국에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을 보냈고 중국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약이 없어 난리예요. 중국뿐만이 아니라 유럽도 해열제라든가 이런 게 많이 없습니다. 또 하나가 자,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을 갔죠. 이제 바이든 대통령 지원 때문에 미국을 갔는데 여기서 푸틴이 핵무기 실전 배치 같은 핵무기 위협이 있거든요. 근데 제약주가 바로 핵무기 위협에 대한 어떤 수혜주기 돼. 물론 핵전쟁이나 이런 건 절대 일어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지만 뭐 저런 건 일어나면 안 되고 언론은 평화가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건 그래서 제약주들은 앞으로도 우리가 반드시 관심 있게 봐야 되죠.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녹십자나 종근당 그룹들을 보게 되면 이 친구들의 월봉 H가 제가 높지 않다고 그랬죠. 녹십자를 지금 우리가 이런 데서 살려고 하는 게 아니죠. 주식은 이런 데 살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뭐 하이드로 리튬이라든가 뭐 무슨 리튬 막 이렇게 리튬 관련주들 전부 다 여기가 있어요. 전부 다 리튬 관련주 여기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단타한다고 또 여기서 중장기 한다고 리튬 관련주를 월봉 고점에 물리는 순간 어떻게 되냐? 반토막이 되고 반토막이 되고 반토막이 되고 반토막이 돼요. 근데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상하다. 리튬 관련주가 앞으로 미래 먹거리인데 왜 반토막이 되지? 예전에 녹십자도 55만 원 갈 때 녹십자가 전 세계 최고의 제약회사 같은 그런 뉴스가 났어요. 삼성전자가 8만 얼마 넘어가니까 막 10만 원 간다고 난리가 났죠. 월봉 고점에서는 항상 그렇게 우리의 눈과 귀를 속이기 때문에 절대 사지 마요. 어차피 다 제자리 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제자리 왔죠. 자, 그런데 녹십자가 이제 제자리를 넘어서 이건 해도 너무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우리가 주식을 여기서 사는 게 아니죠. 지금 우하향할 때 사는 것도 아니에요. 주식이 턴해줄 때 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녹십자는 지금부터 사시면 돼요. 월봉에서 5억에선 뚫어주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추세 전환과 턴이 됩니다. 자,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 알려드리면 주식이 이렇게 떴다가 급락을 해요. 월봉 기준이에요. 자, 급락을 했다가 20개선도 깨요. 20개선 깨면 폭망이 그냥 쭉 떨어져요. 자, 그런데 5개월선을 깼다가 첫 번째 뚫어줘야 될 자리가 바로 5개월선이요. 이게 중기적으로 추세 전환과 턴이에요. 장기적으로. 그런데 녹십자는 뚫어주고 나가고 있죠. 즉 추세 전환과 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대신에 이번 달에 꼭 안착을 해야 내년에 또 올라가요. 자, 주봉에서 보게 되면 역시나 5주선 위에 있습니다. 상황이 좋고 깔끔하고 자, 일봉에서 보면 이제 거래량의 변화가 한번 생겼죠. 그러니까 순간 잘 뛰거나 잘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이건 녹십자 홀딩스도 마찬가지예요. 녹십자 홀딩스는 엉덩이가 좀 무겁긴 한데 월봉의 위치가 어디예요? 지금 굉장히 낮죠. 자, 예전에도 우리가 주식을 사는 요령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물론 이때는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겠지만 그러면 이때는 안 그랬냐? 이때도 마찬가지고 이때도 마찬가지요. 이러한 역사는 변하지 않아요. 주식이 5개월선을 뚫어줬을 때 특히 20개선이 올라타게 되면 항상 우상향의 기조를 유지하게 돼. 빵 때리죠. 이때도 그랬고, 그죠? 쭉 다시 떨어졌다가, 고점 찍고 떨어졌다가, 다시 돌아나가는 또 여기, 5개월선을 돌파해주는 이때부터 또 돌아나갔죠. 그냥 이게 쭉 돌아나가요, 또. 저렇게 하다가, 다시 5개월선을 돌파해주는 여기를 찍고서 또 쭉 돌아나가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데, 쫙 돌아나가거든요. 그러면, 지금 다시 또 5개월선을 또 뚫어주고 있죠. 즉, 이렇게 5개월선을 뚫어주고 안착해주고 돌아나가게 되면, 우상향의 기조를 유지해 줄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식을 사는 자리가 이런 데가 아니고 여기죠. 여기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5개월선 뚫어주는 자리가 굉장히 좋다 보시기 바랍니다. 녹십자 MS도 이제 시작이죠. 자, 녹십자 MS가 어디 있어요? 지금 월봉 바닥에 있죠. 지금 바닥에 있고 주봉에서도 여기 윗선 위에 있어요. 이 친구가 며칠 이렇게 좀 지지부진하다고 그래서 안뛸 수는 있지만 우리는 엄청난 거래량의 변화보다도
작은 거래량의 변화를 잘 보고 있어야 돼요. 이 친구가 띠락률이 크겠죠. 그죠? 물론 오늘 뛸지 내일 뛸지 내일 모레 뛸지 몰라도 제가 얘기한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좀 기다리면 다 뛰죠. 3일도 못 기다리고 4일도 못 기다리는 건 본인이 잘못하시는 거예요. 그럼 본인이 잘못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64일병은 좋긴 한데 살 자리가 별로 없죠. 내가 주식을 사려면 우리가 주식을 사려면 싸게 사야 되죠. 자리가 높잖아 지금. 그죠? 여기가 목표가예요. 물론 여기 갈지 여기 갈지 모르겠지만 애초에 제가 주식을 살 때는 이런 자리야 되겠죠. 지금의 자리는 많이 불편하다. 꼭 하실 분들은 60수만 함께 하면 되고, 녹십자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월봉 H가 굉장히 낮고 주봉에서 이 순위 깔끔하게 올라탔죠. 그러면 뭔 얘기냐면 역시나 이런 자리들 사시면 돼요. 이렇게 아까 알려드린 대로 녹십자에 두 번 자, 중문당의 월봉 H가 굉장히 낮습니다. 낮은데 주봉에서 60주선이 뚫기 힘들어요. 수급주선이거든요. 60주선 뚫어주는 거 확인하고 매수하든가 아니면 지금은 좀 불편하고 순간 좀 이렇게 조정받고 갈 수 있다 보시고, 정문당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월봉 H가 굉장히 낮아요. 낮아서 5개선 이했기 때문에 이 친구는 한번 빵 때릴 수 있어요. 특히나 주봉에서 5선 근처에 있고 일봉에서 거래량의 변화가 생겼죠. 지금 우리는 이렇게 작은 거래량의 변화를 놓치면 안 돼요. 작은 거래량의 변화가 결국 나중에 엄청나게 큰 거래량의 변화로 오게 돼요.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할 때 티나게 매집하는 경우도 있지만 살짝 조금 매집할 때도 있거든요. 요게 티가 나요. 들키는 거죠, 뭐 우리한테. 제가 매일 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날 종문당 바이오가 몇 프로를 갔냐면 13%를 갔어요. 여기서 끝났을까? 안 끝났어요. 빵 때리게 돼 있어요. 자, 종문당 홀딩스도 마찬가지로 월봉에서 위치가 굉장히 낮고 이제 추세 전환 해주는 거기 때문에 잘 봐야 되고, 경보제약은 추세 전환 해주자마자 날아갔죠. 여기를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목표가 찍은 거예요. 단지 목표가를 찍었다 그래서 더 못 가는 건 아니고 주봉에서 깨지 않아야 될 자리가 하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어떤 수급주선으로 알려진 게 60주선인데 이렇게 60주선 찍고 나갔기 때문에 경보제약 같은 경우도 60주선만 깨지 않으면 되는데, 제가 몇 번에 다 하는 말씀인데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우리는 주식을 월봉에서도 싸게 살 줄 알아야 되지만 일봉에서도 싸게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싸게 사야 되는 거예요. 주식이 됐든 아파트가 됐든 땅이 됐든 무조건 싸게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마진이라는 걸 남기지. 그런데 내동매매의 특징이 뭐냐면 무조건 비싸게 사죠. 내동매매는 무조건 비싸게 사요. 앞뒤 안 돌아보고 사요. 내가 사자마자 나 3% 먹고 나와야지. 주식은 먼저 손절을 생각하고 사는 거죠. 내가 어느 자리를 깨면 손절할 건지 계획을 잡고 사야 되는데 땅 뛰나가면 쫓아가 사죠. 이걸 내동매매라고 그래요. 이거 잘못하면 그냥 계좌 깡통 차요. 그리고 마이너스가 심해지니까. 특히 저를 만나게 되면 내동매매가 사라져요. 저를 만나게 되면 장단점이 하나가 있어. 송상의미를 만나게 되거나 우리 멤버님들 멤버방에 들어오시게 되면 장점이 하나가 있는데 웬만하면 내동매매를 안 하게 돼요. 제가 못하게 하는 데다가 내동매매 할 일이 없어요. 항상 계획하고 공부하니까. 근데 단점은 뭐냐면 지겹다는 거죠. 지겨워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게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가만히 있었더니 결국은 다 날아간다는 얘기인 거죠. 다 날아가요. 안 날아간 게 별로 없어요. 뭐 좀 있으면 다 알로 고든지 날아가고, 얘네들 안 날아갈 거냐? 다 날아가요. 어제도 많이 날아갔죠. 어제도 뭐 인피니트, 인성정보, 비트컴퓨터, 뭐 젠백스링크 요새 난리가 났고, 엔젠바이도 뛰었고, 경동작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요. 유비케어도 올라갔고. 뭔 얘기냐면 제가 하는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아마 지겨울 수는 있어요. 내동매매 안 하니까. 대신에 남들보다 최소한 주식은 싸게 사고 지겨울 수는 있어도 주식이 안정적이라는 거죠. 주식은 욕심을 부리고 먼저 수익을 내려고 하지 말고 일단 욕심을 줄이고 내가 최대한 손실을 안 보려고 그래야 돼요. 주식을 손실을 안 보려고 하면 저절로 수익이 따라와요. 이걸 느낄 수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좀 설명하기 힘든데 하여튼 해보면 알아요. 이상하다. 왜 손실하려고 하는데 수익은 따라오지? 근데 수익을 내려고 너무 많은 욕심을 자꾸 부리게 되면 시장은 거꾸로다가 손실을 안겨줘요. 거꾸로 하셔야 돼요. 자, 국제약품입니다. 국제약품 지금 들어가긴 좀 힘들죠. 물론 오늘 또 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자리가 좀 높아요. 국제약품을 살려면 여기서 샀어야 돼요. 종문당이나 종문당 바이오 이런 것처럼 지금 자리가 높고, 제가 금방 설명드렸듯이 그냥 월봉에서도 싸게 사야 되지만 일봉에서도 싸게 사야 된다. 대신에 꼭 사시고 싶으신 분들은 10일선 안 깨는 한 주봉에서 60선 안 깨는 매수인데 우리 멤버님은 사지 마요. 너무 높아요 이거. 자, 유유제약입니다. 어제 제가 어제 아침에 제약주에 대해서 알려드렸거든요. 어제가 제일 좋을 거라고. 근데 어제가 진짜 좋았어요. 어제 유유제약도 순간 7% 갔다 왔고 월봉에서 아직 목표가를 못 갔어요. 그런데 또 어제 7% 갔으니 오늘 하루쯤 운목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21선 깨지 않는 자리, 이런 데가 제일 좋아요. 자, 대원제약입니다. 대원제약을 제가 굳이 매수하시려면 이런 데 쫓아가 사지 말고
21선에서 매수하라고 그랬죠. 20선 찍고 딱 어제 얼마가 갔냐? 5%가 뛰었습니다. 월봉에서 위치가 낮진 않아요. 물론 이런 데인데 갈 수 있긴 할 것 같은데 월봉에서 위치가 낮지 않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절대 주봉에서 5주선 이탈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정확하게 이탈 안 했어요. 이 5주선의 의미가 이 친구는 좀 특별한데 밑에 있는 매물대를 빠이빠이 시켜놓은 거예요. 앞으로도 깨면 안 돼요. 대신에 주기 사려면 앞으로도 20선 깨면 손자락 각으로 사셔야 되고 자 보령도 꾸준할 거예요. 지금 왔다 갔다 하더라도 보령의 월봉 H가 어디냐면 여기예요. 여기. 보령이 이런 데도 아니고 완전 바닥이죠 지금. 바닥에서 5개선 돌파해주고 있고 주봉에서도 이렇게 10선 위에 있어요. 특히 20선 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빵 때리거나 그러진 않지만 거래량의 변화가 잘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꾸준히 우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상할 확률이 높아요. 자 삼화제약을 봅니다. 삼화제약을 좀 보게 되면 이 5개선 돌파할 때 이때가 베스트 타임이거든요. 1차 목표가는 찍었어요. 그런데 목표가를 찍었으니까 조정이 들어온다고 그랬죠. 정확히 조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5선 딱 찍고 올라가고 있고 일봉에서 어제 반등해줬기 때문에 오늘부터 20일 근처 매수죠. 즉 오늘도 제약주가 좋아질 확률이 굉장히 커요. 특히 어제 미증시가 굉장히 잘 끝났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굉장히 좋아질 수 있어요. 자 부강약품의 월봉 H가 엄청났죠.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부강약품이 우리가 부강약품을 지금 4만 원대 사는 것도 아니고 2만 원대 사는 것도 아니고 4만 원짜리가 만 원이 돼 버렸어요. 4분의 1 토막이 났어. 사실 이때는 좀 과한 게 있었죠. 너무 과했지만 지금도 또 너무 과하게 떨어진 거야. 주식이 너무 싼 거죠. 당연히 5개선 뚫어줄 때 웨스타미라 제가 알려드렸고 이제 60주선이 저항선이라 마땅히 좀 크게 먹을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 60주선 정도는 뚫어주지 않을까. 5일선 근처 20비 심하게 밀리면 20선까지 밀리니까 이런 데가 밀렸을 때는 충분히 분할 매수해서 나중에 좋은 수익 거두면 돼요. 자, 조화제약입니다. 조화제약의 이 거래량을 상당히 믿고 있어야 돼요. 조화제약의 월봉 H가 어디냐면 여기가 코로나 때인데 이만큼 떨어진 거예요. 거래량에 변화가 생겼죠. 지금 추세 전환 시도해주고 있고 주봉에서 이번 주에 5주선을 회복해주게 되면 오늘 같은 날 그냥 빵 때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21선 회복해주면 아직도 흐름이 좋다 보시면 되고 자 신일제약입니다. 신일제약도 거래량에 변화가 생겼죠. 이 거래량 변화가 이쁘게 들어왔고 월봉에서 위치가 5개월선 위에 있죠. 추세 전환과 턴이 된 거예요. 자, 주봉에서도 20선 위에 있죠, 지금. 중기적인 추세까지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도 오늘 같은 날, 특히 어제 같은 날부터 그냥 21선만 할게 하면 또 떼요. 요 거래량 터뜨리신 분들이 또 터뜨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겠죠. 자, 삼일제약 같은 친구들도 잘 보시게 되면 월봉에서 위치가 굉장히 낮고 주봉에서 봐도 역시나 5주선만 깨지 않으면 돼요. 뭔 얘기냐면 앞으로 갈 자리가 더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데서 쫓아가 사지 말라고 그랬죠. 어차피 여기 오니까. 21선에 사시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자, KM제약도 난리가 났죠 벌써. 근데 KM제약은 지금 사기는 좀 불편해요. 자리가 많이 높죠. 제가 KM제약 얘기할 때가 여기죠. 여기서 사라고, 그죠? 일반 실방에서 있고 멤버님한테도 따로 알려드렸어요. KM제약은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매수 타임이라고 알려드렸어요. 땡땡이니까. 그날 땡땡이 그리자마자 날라갔어요, 그냥. 어디가 이렇게 됐지? 야, 너 왜 이렇게 됐어? 잠시만요. 바뀌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날라갔죠. 잘 날라갑니다. 요런 게 땡땡이의 이력인데, 저희 땡땡이를 갖고 있거나, 이런 종목들은 많이 알고 있으니까 맨물에서는 따로 알려드릴게요. 자, 명웅제약, 광동제약, 경동제약, 특히 제일약품, 제일파마홀딩스, 동아약품은 화이자 관련주죠. 독일에서 화이자 보냈다고 그랬죠. 물론 그런 이슈로 뛸지 안 뛸지 모르겠지만 제일약품의 가장 중요한 매수 타이밍은 여기에요. 제가 이날 알려드렸어요. 저도 매수 진행했고, 근데 요날 상한가를 갖다 떨어졌어요. 상한가 근처로 갖다 참. 21% 갖다 떨어졌죠. 여기서 사신 분들은 거의 상한가 근처가 돼요. 30%니까. 자, 그런데 이 친구가 조정 들어왔을 때 제가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랬죠. 왜 그랬냐면 주봉 때문에 그래요. 주봉에서 중기적인 추세를 유지해주는 5주선만 깨지 않으면 이 친구는 다시 뛰나갈 확률이 굉장히 크죠. 물론 오늘 못 갈 수도 있어요. 오늘이 목요일이죠. 오늘 내일 못 가고 그냥 음봉 하나가 떨어지면 다음 주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5주선만 깨지 않으면 올라간다는 거죠. 주식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되죠. 요거 3, 4일도 못 기다리면 어떻게? 근데 사실은 어제가 제일 두 번째로 중요한 매수 타임이 됐었죠. 그래서 어제 순간 몇 프로 갔냐? 10% 갔어요. 하루에 10% 먹기 쉬운 게 아니에요. 자,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11선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역시나 오늘 또 뛸 수 있는 거죠. 이런 데를 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봉에서 60선까지 순간 날아갈 수 있죠. 그럼 이슈는 나와 있어요. 중국의 화이자 관련해서. 그 제약 부족한 관련해서. 얘보다 항상 제일파마홀딩스가 빠르죠. 제일파마홀딩스도 어제 중요한 매수 타임이라고 제가 알려드렸어요. 어제 식다에만 사셨다면 어제 18%예요. 이건 다 멤버방에서 알려드렸어요.
제가 이런 주식이 떴다고 이걸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식을 어디서 사야 되는지를 알아야죠. 제이파마홀딩스는 월봉에서 추세 전환과 턴을 시도해주고 있죠, 지금. 자, 주봉에서도 입선 정확히 찍었죠. 그러니까 뛰는 거예요. 당연히 자기가 뛰나갈 자리에 뛰나가는 거예요. 동아약품도 마찬가지로 어제 21선이 제일 중요한 매수 타임이 돼요. 화이자 관련주가 되죠. 자, 경동제약도 마찬가지로 앞전에 대량 거래가 잘 들어와 있고 21선 위에 있기 때문에 이 친구도 이제 시작이죠. 이 친구는 배당 성향도 좋다고 제가 멤버한테 따로 알려드렸어요. 자, 배당 성향을 보게 되면 이렇게 거의 4%대예요. 굉장히 좋죠, 배당 성향이. 그러니까 지금이 12월 달이에요. 그냥 내년까지 들고 가면 배당도 받고 주식도 올라가고 제 생각이에요. 자, 우선 투자에 대한 판단 책임 본인에게 있습니다. 자, 일양약품이 됐든 유나이티드 제약이 됐든 현대약품이 됐든 KP의 생명과학이 됐든 제약주들은 지금 끝난 게 아니라 최소한 이번 달 한 달 정도는 굉장히 좋아질 수 있으니까 반드시 꼼꼼하게 관심 있게 보고 지금 못 알려드린 것 중에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 또 있어요. 이거는 이따 8시 30분에 제가 멤버방에서 따로 한번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